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9월 14일, 오늘의 마감 증시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정말 폭발적인 수급 변동성을 이해해봐야 되는 하루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개장 직후부터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꾸준히 상승폭이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고,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나 로봇,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시는 업종들에 대한 눌림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은 이런 업종들에 대한 반발 매수세도 유입되는 동시에 시장에서 좀 부각을 최근에 못 받았던 뭐 통신 관련이라거나 뭐 풍력 메타버스 이러한 업종들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보통은 이제 우리가 우려감을 가지고 변동성에 대해서 우려감을 가지고 증시를 보는가 대부분인데 자, 오늘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외국인은 좀 특이점이 선물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매수세를 보인 흐름, 그리고 기관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2천억 원이 넘게 매수세를 보인 흐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인 종목들 흐름까지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은 자, 분봉으로 볼게요.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 한진칼, 동시효과 엄청나죠. 그리고 뭐 DENT,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한전기술 마찬가지고, 펄어비스 마찬가지고, 뭐 GL팜텍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요인들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네마녀의 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에 대한 변동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종목들의 수급을 일일이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일부 한진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부 종목들의 매수세를 확인해 보니까, 프로그램 매수세가 동시효과 때 갑자기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었어요. 한진칼의 경우가 오늘 프로그램으로 36억가량이 매수가 됐다고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이게 36억이라는 수치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한 3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3개월 만에 최대치라는 내용 살펴볼 수 있겠고, 한전기술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매수세가 굉장히 몰리면서 종가가 확 떠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런 다음에 시간외에서 또 차익 매물들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긴 하던데 이것도 내일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이라고 하면은 주요 지수의 정기 변경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9월 15일 날에는 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런 주요 지수들에 있어가지고 일부 종목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이 150, 200이 뭘 뜻하시는지는 다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코스피 200이라고 하면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기준 상위 200 종목, 코스닥은 상위 150 종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좀 장 막판에 강한 매수세가 몰리는 종목들이 있었다. 실제로 시간대별로 이제 수급이 유입된 것들을 좀 살펴보니까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3시 20분과 30분에 매수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젯밤에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시장에서는 호재로서도 악재로서도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현재로서는 가장 걸맞지 않을까 싶어요. 발표 직후에 미국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는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있다는 모습,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럼 악재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미국 증시 장중에 계속해서 이 분석이 어떤 식으로 변해갔냐면, CPI가 이제 시장 전망 대비 웃돈 것은 맞다. CPI가 시장 전망 대비 서프라이즈한 결과를 보여준 것은 맞는데, 근원 CPI는 시장 전망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9월달, 11월달, 12월달 올해 세 번의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금리 동결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수치이다. 라는 해석들이 점차 이루어진 거예요.
CPI가 높게 나오긴 나왔지만 점점 생각을 해보니까 동결 가능성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이제 9월달 같은 경우는 거진 뭐 97% 가까이 나왔으니까 CME 패드워치상 금리 동결 기조가 보다 강해졌고 11월, 12월 동안 CME 패드워치상 금리 동결 확률이 보다 올라갔다는 점에 대해서 악재로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오늘 국내 증시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한 수급까지 유입이 되면서 보다 강한 모습, 코스닥이 1.90% 올랐으니까 2%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오늘 밤에는 또 미국의 PPI 그리고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내일 밤에는 미국의 산업 생산이 발표돼요. 사실 CPI가 발표된 이후에 PPI가 더 놀라게 나오거나 시장에 더 크게 반영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보통 CPI가 먼저 발표되는 날들이 훨씬 많고 CPI에서 우리가 변동성을 주로 정해지지 CPI에서 큰 타격이 없었다면 PPI도 무난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경기 지표에 주목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또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금리예요.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제 물가 지표가 오름세를 보였음에도 금리 동결 전망이 보다 우세하게 나왔다면은 경기에 대한 내용들도 엄청나게 서프라이즈적인 시장이 예상하는 것과 굉장히 상반되거나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첫 번째로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하지만 또 이제 엄청나게 부진하게 나온다면 침체 가능성을 또 반영을 할 수도 있겠고 가능성이 정말 무수히 많겠죠. 그래서 이런 열린 사고적인 내용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감 증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